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당연히 119부터 부르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성웅입니다. 지난 35년간 3,000명이 넘는 심정지 환자들을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이유도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아주 중요한 생존의 지식을 여러분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께 아주 위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 집에서 혼자 계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쓰러지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겠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3년 전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기억해 내셨거든요. 단 7초 만에 말이죠.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7초 후부터는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단 4분이 지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빠져버리죠. 이쯤 되면 119가 도착해도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살아남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심전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0%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에요. 골든타임은 1시간이라는 말 믿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1시간이 아니라 7초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누구나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하버드 대학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생존율이 무려 3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7초 만에 혼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7초 생존법이라고 7자를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정말 7초 안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실수는 99%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생존의 핵심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3번째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아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눕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 어느 아침 평소처럼 운동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잠시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누우셨죠. 하지만 그게 하근이었습니다. 단 5분 만에 의식을 잃으셨고 지나가던 사람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뇌로 산소가 가지 못한 의사가 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2층으로 물을 올리는 호스를 바닥에 평평하게 눕혀두면 물이 안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심장은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누워버리면 그 고통을 더 키우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누운 자세에서는 심박출량이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수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시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야 합니다.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심장을 도와 뇌로 혈액을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MIT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뇌혈류가 40%나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박철수 할아버지도 그냥 벤치에 눕지 않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플 땐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더 위험한 실수가 남아 있어요. 그건 바로 두 번째 실수인데요. 정말 99%가 넘는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심장이 아플 때 제일 먼저 119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의사인 제가 119를 부르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대구에 사는 69세 이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년 어느 저녁 9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놀란 할아버지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상황실에서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나요? 지금 이 시간 괜찮으신가요? 등등. 이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하느라 5분이 흘러갔습니다. 그 5분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상태였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119에 전화를 걸면 보통 최소 3에서 5분은 통화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증상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흘러가죠. 그런데 심장마비의 진짜 골든타임은 겨우 7초예요. 그 안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냥 혀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가장 빠른 악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체를 비스듬히 세워 앉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중력의 힘을 활용해서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쉽게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절대 눕지 마시고 벽이나 침대 머리맡에 상체를 30도에서 45도 각도로 기대어 앉으세요. 의자나 소파에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의 산소 공급을 도와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40%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2초 정도 걸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장 통증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공포와 과호흡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불안해지고 그 결과 혈압이 더 상승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심장의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3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서는 천천히 호흡하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훨씬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총 7초입니다. 준비된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려놓는데 2초,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는데 2초, 깊고 천천히 숨 쉬는데 3초. 이 세 가지가 바로 김영수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7초 생존법의 전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돈도, 특별한 장비도, 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준비와 기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 7초 생존법은 하버드, 스탠퍼드, 메이오 클리닉 등 세계적인 의학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과학적 생존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왜 지금껏 병원에서도, 뉴스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이 병원 시스템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병원에 가기 전에 대응은 전혀 알려주지 않죠. 의사들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에게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병원에 오기도 전에 생사가 결정되는 병입니다. 병원 도착까지 평균 15분 이상 걸리는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년에 약 4만 명 이상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중 90%는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상태가 악화된 경우입니다. 단 7초만 먼저 대응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생명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내용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아스피린을 하나 꺼내 숟가락으로 부셔 가루를 만들고 지퍼백에 담아 침대, 거실, 화장실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단 7초의 행동이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7구의 응급처치를 배우신 겁니다. 전문 자격이 없어도, 의사가 아니어도, 기계가 없어도 가능한 생존법. 이건 여러분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꼭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 혼자 계신 어르신이 혹시라도 밤에 심장 통증 느낀다면 이 7초 생존법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려놓습니다. 12초. 두 번째, 상체를 30도 45도로 비스듬히 세워 앉습니다. 2초. 세 번째, 깊고 천천히 숨을 쉽니다. 3초. 총 7초. 이 단순한 행동이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않고 뇌세포를 지켜주고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19입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마세요. 먼저 7초 생존법, 그리고 나서 119입니다. 순서가 생명을 바꿉니다. 또한 오늘 이 내용을 보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별표 7별표이라고 남겨주세요. 7초 생존법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메시지는 충분히 값진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준비가 생존입니다. 악을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황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원은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길지, 아니면 당장 오늘 아스피린을 가루로 만들어 가족과 함께 비상용으로 준비할지. 단 10분의 수고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7초는 병원에서 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7초는 약도 기계도 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 7초는 오직 여러분의 준비와 기여만이 줄 수 있는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알려드렸던 7초 생존법을 기억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식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7초, 누군가의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침으로 충분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침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가루 아스피린을 바로 혀에 올렸어요. 단 2초 만에 끝난 일이었죠. 이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평소 준비와 연습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는 것입니다.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데는 보통 3초에서 4초 정도가 걸립니다. 절대로 바닥에 눕지 말아야 하고 굳이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스듬히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할까요? 바로 중력의 도움을 받아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등을 벽에 대고 다리를 쭉 뻗은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특별한 호흡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에서도 사용하는 심장 응급제동 시스템인데요. 이 과정을 수행하는 데는 5초에서 7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먼저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불룩 나오도록 복식호흡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6초 동안 강하게 내쉬는데 입을 오므리고 또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마치 양초를 끄듯이 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 방식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심장 흥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심박수가 평균 3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심장의 부담을 급격히 줄여주는 거죠.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 호흡법을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3번 반복하셨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급한 심장 박동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립니다.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워 벽에 기대거나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특별한 호흡법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총 7초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7초 생존법입니다. 이 7초 동안 우리 몸에서는 3가지 중요한 생명유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가루 아스피린이 혀의 점막을 통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며 혈전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올바른 자세는 중력을 이용해 혈류를 뇌로 더 원활하게 보내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호흡법을 통해 심장을 진정시키고 산소 공급을 안정화합니다. 하버드와 MIT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면 심정지 상황에서 생존율이 무려 347%나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연습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공포와 패닉으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해 보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가루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자세와 호흡법도 실제로 해보며 몸에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잘 안 되셨지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심장마비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동으로 7초 생존법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없으면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습이 곧 생존이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이 7초 생존법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 즉 심장마비 초기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마치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무겁고 꽉 눌리는 압박감이 오는 것이죠.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답답함입니다. 실제 사례로 작년 광주에 사는 66세 정미경 할머니가 이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셔서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체한 걸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평소에 배워둔 7초 생존법을 실행하셨고 덕분에 병원에 가기도 전에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어깨와 팔,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목 뒤나 턱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시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자주 겪는 증상이라서 더더욱 그냥 넘어가기가 쉽죠. 하지만 심장과 어깨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심장 문제일 때 어깨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입니다. 특별히 움직인 것도 없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면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그냥 몸이 안 좋아졌나 보다 하며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느낌입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갑자기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호흡이 빨라지며 얕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계단을 몇 층이나 오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건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속의 불편감입니다.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위가 불편하고 속이 메스껍거나 체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이장 문제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심장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칠추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검증된 응급대처법입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단 7초의 준비와 실천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의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구호법입니다. 아스피린 하나, 자세 하나, 숨 한 번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장 연습하시고 준비해 두세요. 준비가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삶을 이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났다면 그 즉시 칠추 생존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그 몇 초의 망설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그대로 넘긴 환자의 85%가 단 1시간 안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초기 증상이 느껴진 순간에 바로 대처한 환자의 95%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건 생명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몇 초가 인생의 다음 10년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119를 불러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먼저 119부터 부르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반드시 7초 생존법을 먼저 실행한 뒤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일수록 이 순서가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7초 생존법을 통해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심장에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7초 생존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그땐 지체 없이 119를 부르시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호흡법과 자세 유지 등 생존법을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을 못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족이 바로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집안에 가루 아스피린을 어디에 보관해 뒀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호흡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가족이 함께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예방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 심장의 위험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 7초 생존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약을 찾느라 몇 초만 늦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침실 서랍이나 거실, 화장실 등 쉽게 손 닿는 곳에 분산해 두세요. 두 번째,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7초 생존법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 119를 부르세요. 이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야 합니다. 벽에 기대거나 침대 헤드를 올려서 상체를 비스듬히 유지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7초 생존법 3단계.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립니다. 절대 삼키지 마시고 침으로 흡수되게 그대로 두세요.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세요. 바닥에 눕지 말고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호흡법을 시작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후하며 내뱉습니다. 이 특별한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심장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 세 가지 동작만 정확히 해도 생존율은 347%나 높아진다고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팀은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100mg의 일반 아스피린인지 확인하고 장은 코팅된 제품은 피하세요. 코팅은 위에서 녹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곱게 가루로 만드세요. 숟가락이나 절구로 갈아서 작은 비닐봉지나 약캡슐에 담아두면 됩니다. 세 번째, 이 가루 아스피린을 3곳 이상에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이처럼 어디서든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네 번째, 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가루 아스피린 이치와 7초 생존법의 순서, 호흡법 등을 함께 연습해보세요.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습하세요. 아스피린 대신 설탕가루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몸에 익혀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어떤 매뉴얼보다 실제 몸이 기억해야 응급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심장마비 초기 증상 5가지. 첫째,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마치 코끼리가 앉아있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이 듭니다. 둘째, 어깨나 팔, 특히 인쪽 부위가 저리고 아픈 증상. 목 뒤나 턱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셋째, 식은땀과 어지러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어지러워집니다. 넷째, 숨이 차고 호흡이 불편한 증상.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평소보다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다섯째, 명치 부근의 불편함. 체한 듯한 느낌과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는데 특히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무조건 즉시 7초 생존법을 시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라며 망설이지 마세요. 증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에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심장마비라면 그 망설임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5%는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13분마다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 있을 때도 단 7초 만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지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7초 생존법까지 준비한 여러분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가족이 옆에 없을 때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힘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단순한 노년의 생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과학을 무기로 지식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자. 건강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